미래를 결정짓고 싶다면 과거를 공부하라라는 공자의 말이 있는데요. 오늘 이 역사 공부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밝은 미래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잃어버린 역사의 고리 북부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단고기에서 밝혀주는 국통맥인데요. 1만 년 전쯤이죠. 한국이 처음 열렸고 배달, 조선, 북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국시대, 그리고 대진국, 신라 남북국 시대 이렇게 이 사국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는데요. 현재 교과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살펴볼게요. 1만 년 전을 이제 구석기 시대로 보고 있고, 구석기가 지나서 이제 신석기, 1만 년 전부터 또는 8,000년 전부터 이제 신석기 시대가 열렸고, 1000년 전부터 이제 세계 4대 문명이 이제 출현한 것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조선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로 배우고 있죠. 그리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남사만 시대, 열국 시대를 거쳐서 쭉 이어지는 것으로 나오는데 고조선도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단군은 신화, 그리고 기자조선으로 이제 중국이 왜곡을 했었고 지금 이제 기자조선에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지는 않는데요. 이제 위맘조선은 아직도 교과서에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 단군 이제 신화로 배우는 이 고조선에 대해서는 고조선이 건국하였다고 한다라는 기술로 되어 있고 고조선의 이제 관련 범위, 이 범위를 보게 되면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이 이제 고조선 문화의 유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반도 전체에 이 남한, 제주도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고조선의 영역을 이렇게만 비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위만이 마지막에 다스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위만이 단군 자리를 찬탈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부강해졌다라는 기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사군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게 한국교원대 교수진들이 만든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현도낭랑 임둔 짐건이라 그래서 한사군을 버젓이 평양 주변에 이렇게 설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사군은 그 한국사 동북아 역사 조작극 4대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많은 학자들이 한사군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교과서에도 있고 수많은 책들이 역사 책들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신라 가야에서 이 가야 땅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은 일본이라는 호칭은 670년에 처음으로 국호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506년에 망한 가야를 670년에 생긴 일본이 식민 지배를 했다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한사군과 이 임나 일본부,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중국과 일본이 자국의 역사에 또는 전 세계의 역사에 이렇게 기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사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제에 의해서 이 환국 배달 조선의 역사서가 불태워지고 소장 가치가 있는 것은 이제 약탈해 갔는데 일제 치하 당시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우리의 이 뿌리 역사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자 선언문에 보면은 우리 민족은 처음 한국이 창립된 이래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독립운동가를 길러낸 신흥무관학교 교가에는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조상들이다라는 교가를 불렀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환국과 배달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됐냐를 봤을 때 지금 교과서에서 한국배달 조선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 일제의 뜻에 따라 지금 결과가 지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제학술대회에서 그 오성남 교수가 말하기를 우리나라 웬만한 지식인은 이 환단고기에 대해서 존재를 다 알고 있다고 해요. 그 환단고기에 관련된 이제 논문 123편 중에 이제 진서라는 게 90%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배달 조선의 그 정통을 이은 이 북부여, 이 북부여에서 이제 고구려로 이어지는 이 역사를 우리가 잃어버렸는데요. 현재 우리가 이제 배운 역사에는 단군조선에서 이제 고구려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불완전하게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한민족사의 이 잃어버린 고리인 이 북부여사를 오직 환단고기에서만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성조 시대를 영상으로 이제 보면서 1분 동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1만 년 전 황금 시절에 이제 황국이 이렇게 동서로 나위의 두 날개처럼 펼쳐진 것이 이 천산을 넘어간 수메르국의 수메르 문명,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온 것이고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것이 기독교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 환국에서 그 아버지 명을 받고 환웅이 백두산으로 와서 신시 배달국을 열었는데요. 그 배달의 통치 정신을 이제 그대로 이어받아 이제 고조선, 단군조선이 나라를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북사만, 대륙사만이라고 합니다. 이 북사만이 망하고 일부 유민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진안의 유민들이 경주 쪽에, 번안 사람들은 김해 지방에, 그리고 번안과 마안의 유민들이 이쪽 충청도, 전라도 쪽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남사만 시대인데요. 단군 앙검은 신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신교, 이 삼신의 원리에 따라서 나라를 진안, 번안, 마한으로 다스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고조선의 국가 경영제도인 삼한 관경제입니다. 진안에는 대단군이 통치를 하고 번안과 마한에는 각각 부단군이 그 대단군의 통솔 아래에서 이렇게 있게 됩니다. 환국 때 7대 환인이 통치를 하셨고 마지막 지일이 환인께서 이 배달국 때에 이 거가람 환웅께 배달국을 건국하게 하잖아요. 환웅천왕은 18대를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안은 47세까지 이어지고 번안은 75세, 마한은 35세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단군조선 2096년 3대 왕조사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대단군이 통솔한 그 진안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세 단군 안건부터 21세 소태단군까지는 이제 사만으로 진안, 번안, 마한으로 이렇게 다스렸는데요. 21세 그 소태단군 말기 무렵에 처음으로 이제 국가 위기 상황을 맞게 돼요. 상나라 정벌에 공을 세운 고등과 이제 서우여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권력 투쟁이 발단이 되었는데 이때 소태당군께서는 이제 서우여에게 제의를 넘기려고 했는데 이 고등의 손자 이 색불루가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스스로 고위에 오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국세를 넘겨주면서 제2왕조 시대가 펼쳐집니다. 제2왕조 시대에는 수도를 옮기고 진안, 번안, 마한을 3조선으로 바꿔요.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 근데 이 색불로 당군께서 이렇게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군사를 일으켜서 고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 무렵부터 나라가 많이 어수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물리당군 때 산야군 우하충도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이때 장수 구물이 반란을 이제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구물이 고위에 오르게 돼요. 이때 물리당군은 우하충 때문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구물이 당군이 돼서 이 사망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44세 구물 당군은 이제 어떻게든 국력을 회복을 위해서 나라 이름을 진조선에서 대부여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부여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나오죠. 실은 그 전에 단군안검의 막내 아들이 이름이 부여예요. 부소, 부우, 부여. 첫째 아들은 그 진조선에 그 단군의 자리를 물려주고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은 각각 제후국으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그때 막내 아들인 부여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통치를 되게 잘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때 그 광명의 부여를 다시 되찾겠다, 대부여로 돌아가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국호를 바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대부여, 이제 진조선이었는데요. 이름을 대부여로 바꾸고 부여는 이제 광명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옆에 있는 번조선과 막조선은 그대로 존재를 하고 이 3조선 병권이 다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제 병권이 분리가 돼요. 각각 이제 진조선 통치 아래에 번조선과 막조선이 있었는데 그 번조선과 막조선이 각각의 병권을 가지게 되면서 나라가 더욱더 이제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단군조선 말기에 45세, 46세를 이어서 보을 단군 때 내란이 일어났는데요. 그 고위가 이제 찬탈을 당하게 돼요. 여기는 이제 진조선 보을 단군이고요. 그 옆에 있던 번조선 왕이 그 연나라 자객에게 시해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렇게 내란까지 발생을 하면서 장군 고열가가 이제 진압을 하고 추대를 받아 47세 고열가 단군이 돼요. 하지만 이제 장수들의 반란은 이제 끊이지 않았다고 나오는데요. 마지막 고열가 단군께서는 오가에게, 그 오가 부족장들에게 이제 새로운 단군을 천거할 것을 이제 부탁을 하고 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가의 부족장들이 이제 6년 동안 국사를 공동으로 이렇게 공화정오를 실시합니다. 고조선은 2096년에 그 역사를 마감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본조선의 역사인 거고요. 이때 그 단군조선, 사망조 시대에 이렇게 망해가던 그 무렵에 고조선의 제후국인
고리국 출신 해모수가 옹심산에서 영웅의 기상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나라가 혼란할 때 마지막 고열가 단군이 입산하기 1년 전에 북부여를 이제 해모수가 건국을 하게 되는데 기원전 238년에 고열가가 단군으로 입산하기 전에 이제 해모수가 1년 전에 그 대부여의 북쪽에서 이제 북부여를 건국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6년 공화정 시대를 거쳐서 기원전 232년에 해모수가 단군 조선의 정통을 계승해서 이제 단군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본조선의 이 역사를 보면은 이 진안에서 진조선, 대부여로 이렇게 수도를 옮기면서 삼왕강경제의 이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본조선의 대단군이 망하면서 고조선이 마감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본조선이 망한 것이지 고조선은 이렇게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여를 이어서 이제 북부여를 해모수께서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단곡이 북부여기에 보면 시조 단군 이제 해모수께서 임술년 4월 8일에 재위하셨다는 이제 기록인데요. 그래서 이 부처님 오신 날로 알려진 이 4월 초파일은 사실은 북부여의 시조 해모수 단군을 기리기 위해서 등을 달아서 이렇게 경축하는 날이었어요. 왜냐면은 정말로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이 해모수가 영웅처럼 다시 이었잖아요. 4월 8일은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 해모수 단군을 기리는 대축제일이었다고 해요. 4월 8일 석가탄신일이 된 게 축제가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게 석가모니 탄신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1950년대에 네팔에서 열린 그 불교 대회에서 세계 공통 불탄일을 5월 15일로 이제 확정한 바가 있어요. 이렇게 4월 초파일은 해모수 맞이를 했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역사를 잃어버리면서 이게 잊혀진 거죠. 해모수 단군 재위 45년에 이제 번조선이 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진나라가 한 10여 년 만에 무너지고 이 한고조 유방이 그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 한족의 제국, 이 한나라를 세우는데 이 한나라의 제후국으로 이제 연나라가 있었는데 연나라 왕 노관과 장수 위만이 이 한나라를 세운 개국 공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고조가 죽고 나서 그 부인 여태우가 공신들을 전부 숙청을 할 때 그 연나라의 왕으로 임명된 노관과 이제 위만을 숙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관이 흉노로 도망가 버립니다. 노관이 이제 흉노로 도망가니까 이제 준왕은 이렇게 번조선으로 투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번조선 준왕께서 받아주시게 됩니다. 해모수가 죽기 직전에 준왕에게 위만을 절대 받아주지 마라. 팽황당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국경 수비대장을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위만이 군사를 길러서 기습을 해서 준왕이 이렇게 쫓겨나게 됩니다. 이 왕엄성에서 배를 타고 이제 내려와 군산 어뢰산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학계에서는 이 위만조선이 그 고조선 전체의 역사를 이은 것으로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번조선 준왕이 군산으로 왔다고 하는데 군산에 가면 이렇게 어뢰산이 있어요. 그래서 임금을 치료하던 의원을 어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뢰산, 임금이 오신 산이라는 이제 뜻인데 현재까지 이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답사차 이제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 어뢰산 옆에 이쪽에 이 어뢰 터널이 있었고요. 제가 청주 한시인데 그 번조선의 준왕이 청주 한시의 시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청주 한시 종친회에서 이렇게 비석을 세워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뢰산 성지가 있고요. 고조선의 준왕이 이제 위만에게 쫓겨 익산, 금마에 만을 세웠다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해무수 단군이 45년간 제의를 하고 있을 당시 이제 위만이 번조선을 이제 침탈하기 직전에 최숭이 이쪽에서 이제 한반도 평양으로 백성들과 이제 이주해 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 고향의 지명을 따서 낙랑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이야기는 이 낙랑국을 무대로 한 건데요. 이 해에 겨울에 이제 해무수께서 붕어하시고 그 첫째 아들 모수리 단군이 제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해무수 단군의 둘째 아들이 이제 고진이에요. 그래서 해무수의 차남 고구려의 제후로 이제 봉해집니다. 이때 고구려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그 모수리 단군의 아들인 고해사가 제위를 잇고 그리고 이제 고우루 단군이 또 제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 북부여 시대가 펼쳐지는데요. 이때
고구려 당군 때 북방에는 이제 강력한 흉노가 있었는데 그 아래에는 한나라 무제가 있었어요. 북방에 있는 흉노가 이제 위만 정권 지역을 이제 거점으로 해서 그 한나라를 침략할 것을 두려워해서 위만 정권 지역을 차지해서 동북아 역사를 대통일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위만의 손자 우고 정권을 수륙 양병 작전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지만 이기지 못하고 내부 분열, 내분책으로 이제 무너뜨리게 됩니다. 실속이 없는 정복이지만 이제 한무제는 내친김에 요동을 넘어서 여기 있는 북부여까지 침공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이때 고두막한이 의병을 일으켜서 한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게 되는데요. 졸본에 이제 열어서 이제 졸본 부여라고 하고 스스로 동명왕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동방의 광명을 이제 부활시킨다는 뜻으로 고조선의 위엄과 영광을 되찾겠다는 그런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동명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고구려 당군 때 쳐들어온 한무제를 격퇴시킨 고두막한이 5세 고두막 당군으로 제위에 오릅니다. 그 고두막 당군의 아들 6세 고모서 당군에 이르러서 182년 이 북부의 짧은 역사가 이제 끝을 내게 됩니다. 그 고두막한에게 빼앗긴 이제 헤브루죠. 고구려 당군을 이어서 이제 헤브루가 제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고두막 당군으로 인해서 제위를 뺏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헤브루는 동쪽으로 가서 가서번 쪽에 가서 이제 동부여를 세우게 되고요. 그 헤브루의 아들 2세 금화가 있고 그 다음에 대소가 제위를 동부여를 잇게 됩니다. 이 대소의 그 아우가 갈사부여로 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종세가 연나부 부여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실제로 못했어요. 그래서 북부여, 동부여, 갈사부여, 연나부 부여. 연나부 부여는 이제 서부여라고도 하는데요. 이 서부여가 나중에는 저쪽에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불가리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역사는 이제 오늘 살펴보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이때 고모수, 그 해모수 당군의 아들의 손자의 증손자네요. 그 증손자와 그 하백의 딸 유하 부인이 이제 그 서암록에서 만나서 고주몽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주몽의 혈통이 고모수라는 것은 이제 환단고기에만 나오는데 이 고주몽이 이쪽에 이 동부여 쪽에 있다가 나중에 성장을 해가지고 이 북부여로 졸본 부여로 가서 이 고모서 당군의 아들이 없어서 제위를 고주몽에게 넘기게 됩니다. 고모서 당군의 딸과 결혼을 시켜서 사위인 고주몽에게 제위를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두막에 딸이 있었는데요. 파소라고 들어보셨죠? 박혁거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북부여에서 이 신라의 시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주몽이 이 동부여에 있을 때 이 예시 부인과의 사이에서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유리 왕자예요. 고구려를 잇는데요. 고모서 당군의 둘째 딸 소선호와 결혼을 해서 여기에서도 비류 온조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인, 둘째 부인. 그래서 고주몽의 혈통을 이제 유리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당시 고모서 이 북부의 혈통은 이제 소선호잖아요. 근데 소선호는 비류 온조 자기 아들에게 혈통이 이제 물려줄 것을 생각을 했을 텐데 첫째 아들이 유리가 와서 이 고구려를 이으면서 이 소선호는 비류 온조와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류 백제, 온조 백제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혈통이 모두 북부여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 고열가 당군이잖아요. 고열가 당군이 이제 마감을 하고 해모수의 혈통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1세, 2세, 3세, 4세 내려오는데 바로 이때 고두막은 고열가의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환단국의 기록에 보면. 그래서 이 고열가의 해모수의 혈통으로 내려오다가 고열가의 혈통으로 다시 내려오고 또다시 7세 때는 이 해모수의 혈통인 고주몽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 해모수의 혈통으로 다시 이어지게 되는 역사가 이제 북부여의 역사죠. 그래서 이 도표 하나만 오늘 기억을 하셔도 북부여사는 다 알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해볼게요. 이 환단고기는 동명과 주몽이 다른 인물이며 동명이 누군지 명쾌하게 알려주는데요.
동명성황이 주몽이다. 동명제는 주몽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통해서 동명왕이 고주몽인 줄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환단고기 북부여기조를 보면은 그 오세 단군 고두막이 졸본에서 즉위를 하시고 후를 동명이라 하셨다. 그리고 연개소문의 셋째 아들인 이 연남산, 천남산 묘지명에도 주몽은 해를 품고 계도를 했다 그러죠. 동명은 개국을 했고 자세히 보시면 동명이 개국을 하고 그것을 이어서 주몽이 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명은 고두막이라는 거죠. 주몽이 아니고 광개토 태왕은 17세 손이라는 그 광개토 태왕 비문에 있는데 그 미스테리가 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풀립니다. 그 광개토 태왕 비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광개토 태왕은 환지 17세 손, 시조로부터 17세 손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13세 손이라고 나와요. 13세 손. 또 하나는 19대 손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1세, 2세, 3대, 4대가 있는데 이게 3세예요. 5, 6, 7, 8은 4세가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 8, 9, 10, 11, 12, 13세 손인 거죠. 그래서 13세이며 19대인 거예요. 이게 삼국사기 기록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국사기에는 10셈사라고 하는데 왜 광개토 대왕 비문에는 17세라고 하냐 의문이 드실 텐데요. 고주몽 선대에 네 분이 더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분의 조상의 역사는 북부여사를 알아야만 이제 풀 수가 있는데 광개토 대왕 비문에 이제 고주몽은 출자 북부여에서 오셨으며 천재의 아들이다라고 나옵니다. 그 광개토 태왕 비문과 환단고기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주몽이 북부여에서 나왔다는 기록이 이 환단고기 삼성기 상을 보면 개해년 정월에 고주몽이 천재의 아들로서 북부여를 계승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해모스를 태조로 받들어 모시고 고구려 시조가 됐다 이런 내용이 삼성기 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해모수의 혈통으로만 보면 1대, 2대, 3대, 4대가 되죠. 해모수의 혈통으로 보면 그래서 고종무로부터 이제 광개토 태왕까지는 13대, 시조, 해모수로부터는 4대. 그래서 합하니까 17세 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광개토 태왕 비문의 비밀을 풀게 해준 이 환단국이 이제 북부여기는 고려말 두문동 72인 중에 한 분인 범장이 쓴 책으로 그 북부여기 상하를 저술을 하였는데요. 우리 잃어버린 역사의 이 중간 허리 북부여사를 복원함으로써 우리 한국사의 회복의 길에 서광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참 모습을 드러낸 이 공덕은 길이 남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범장의 이제 사당이 광주에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중일 역사 전쟁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첨예하게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제 종통 싸움인데요. 누가 천자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천재의 아들이냐를 두고 그동안 싸워온 건데 중국은 자기가 천하의 중심이다 해서 중국이라 칭하고 일본은 해 뜨는 동방의 땅, 조선보다 더 큰 근본이다 해서 일출지본이다. 일본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태양이 뜨는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한시대의 이 채웅은 독단에서 그 천자 제도의 근원에 대해서 천자는 동이족 임금의 호칭이며 하늘 아버지, 땅 어머니로 섬기는 까닭에 하늘의 아들이라 한다라고 해서 천자제도가 동방, 우리 한민족으로부터 시작됐음을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심양고궁 형판에 자기 동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자색은 우주의 절대자가 계신 곳, 이 자미원을 상징하는 색인데 명나라 때 생긴 자금성도 자미원을 모방한 것이고 우리나라 경복궁, 긍정전의 용상도 이제 자색인 것이 하느님의 아들인 천자, 그런 왕권을 이제 상징하는 색으로 이렇게 칠한 것입니다. 근데 이 천자 문화의 근원이 동방에서 왔다는 거예요. 삼국과 고려 때에도 우리 왕들은 자색 옷을 입었고 자신이 하늘 임금을 이제 대신해서 대행을 해서 이렇게 천재도 올리고 그래서 한반도의 통치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천손이라는 의식이 강했는데 그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제 중국에 이제 사대를 하면서 이런 천자 문화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경에도 동순망질 사근동우라고 해서 동쪽으로 순행하여
명상대천에 이제 제를 지내고 동방에 천자를 아련하였다. 동방에 이제 천자는 이제 바로 고조선 단군 안검인데 그 순임금이 순이 단군 쪽의 제후였음을 이게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사근 동우 이 근자가 하현상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뱉는다. 그래서 순임금이 단군 조선의 단군 왕검을 이렇게 아련한 이야기가 서경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환국의 정통을 이어받아서 배달을 건국합니다. 그래서 환국의 마지막 환인이신 그 지위리 환인께서 청루와 인을 이제 환우께 주시고 배달국을 건국하잖아요. 그래서 고조선 때 70여 개의 제후국들 이렇게 제후국을 거느렸는데 중국의 9년 홍수가 났을 때 단군 왕건께서 그 9년 홍수를 다스릴 수 있는 금간 옥첩을 우임금에게 이렇게 전해주면서 그때 홍수를 이렇게 평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금간 옥첩에 황극사상, 천자상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때 천자문화가 중국에 이렇게 전해지게 된 거고 천자문화의 본 고향은 바로 우리 한민족, 고조선이었다는 거죠. 이제 고조선 이후로도 고려 말까지 천자칭호가 이렇게 계승이 되어 옵니다. 그 북부여를 건국한 해모수가 스스로 천재지자라고 하였고 고주몽도 아시 천재지자 나는 천재의 아들이라 라고 외친 내용이 나오잖아요. 광개토 태영 비문에도 나오죠. 천재지자라고 나오고 황천지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자문화의 이 종통인 것을 천자문화의 그 본 고향인 것은 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종교를 신앙하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자기 존재의 근본인 조상의 뿌리와 그 민족의 시원 역사 그리고 그들이 어떤 정신세계에서 살다 갔는가 하는 그런 민족의 정통성을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동 교수가 환단고기를 꼭 읽어야 된다,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야 자기 존재의 본질을 알게 되고 우리 조상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아야 자기 존재의 본질을 알게 되고 자신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아실현,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내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물려줄 책을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쓸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역사의 근본을 알면은 아무리 작은 개인이라도 자신이 역사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게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문적 시비를 가리기 앞서서 후손된 도리로서 우리의 삶의 바탕에 무수한 선조의 희생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여러분은 그 숱한 역사의 증거이고 그 선조들의 꿈을 이루고 새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입니다. 그 선조들이 남긴 이 역사서를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성균관대학교 철학가 이기동 교수님의 말씀을 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환단고기는 이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